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 클럽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자동차 부품 기업 태양기계와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의 초대장을 보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의 초대 기업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창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조투자자문 짱짱맨 조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짱짱맨이셨어요? 짱짱맨 좀 밀어보려고요.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누누 파트너스의 박선호 대표님도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누 파트너스 닥터박 박선호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와 함께할 기업 아시아 종묘인데요. 아시아 종묘의 류경호 대표님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류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류경호 대표와 함께 아시아 종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코넥스 시장 상황이 요즘 어떤지부터 짚어보고 가야겠죠?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넥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R&2 테크놀로지가 승인에 나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되는데요. 청구일은 2016년 3월 31일 날 청구를 했는데 2016년 5월 12일 날짜로 이제 코스닥 이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 예정 금액은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그리고 심사 청구가는 5,100원에서 5,800원 정도 되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이제 심사 청구가가 정해지면 이제 공모를 할 텐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데 코넥스의 기업이 자금 조달은 조금씩 이제 커져가고 있는데요. 바이오나 그다음에 IT 기업 등의 뭐 일부 업종에 편중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금 쏠림 현상이 이제 존재해서 이를 조금 완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업종에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최근 이 코넥스 시장 상황과 네. 그리고 또 팀장님이 바라시는 그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 또 의견을 쭉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표님께 좀 순서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전 상장 기업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예. 또 어떤 기업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죠. 랩지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2002년 설립됐고요. 건강진단 비롯해서 암 유전자, 연색체 이상, 그리고 산정 기형 검사 등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이고요. 2013년 7월에 1호로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여섯 번째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억 났거든요. 전년기 대비 70% 이상 상승한 기업이어서요. 요즘에 핫한 코스닥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오늘의 초대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기업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인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이념을 모토로 한 농업회사 아시아종묘. 1992년 첫 돛을 올려 국내는 물론 세계적 종자기업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고품질 품종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는 국내 종자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했다. 이 땅에 생명을 나누는 한국 토종 씨앗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아시아 종묘 류경호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을 들어보자. 오늘 만나볼 기업은 바로 아시아 종묘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기업일 텐데요. 지금부터 아시아 종묘의 류경호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먼저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시아종묘는 92년 1월 달에 창업이 되었고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기능성 분야, 허브랄지 쌈채소, 새싹, 어린잎 채소 이런 것들을 한국 최초로 이렇게 테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고요. 네. 창업 초기부터 이렇게 수출용 종자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 전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 기능성 채소 종자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양배추 하면은 아시아 종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회사의 경영 이념이 참 멋있어요. 세계인의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계신데요.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생명공학 육종연구소가 경기도 이천에 있고 또 남부연구소가 해남에 있고 저희가 양파, 파, 부추 육종하는 곳이 전남 영암에 있고 또 베트남에 저희 자체 육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터키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종자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사무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외 현지 법인으로 인도 벵갈로 지역에 또 아시아종묘 육종연구소 본사 이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육종연구소에는 앞으로 미래의 시장을 크게 넓혀 나가기 위해서 기능성 채소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넥스 시장에는 2014년 7월에 상장을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니까 2008년에 100만 불 수출탑, 또 2011년에는 300만 불에 이어서 또 2014년에 500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을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이 아시아 종묘의 사업 분야와 또 회사의 비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종자 산업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아 대표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종자산업이란 씨앗과 같은 종자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재배 농가에 파는 형태의 업을 의미하는데요. 뭐 요새는 이제 기능성 식품, 뭐 식물 유래 치료제 등을 통한 종자 활용을 제품의 응용 범위가 이제 확대되면서요. 종자 산업이 식품 산업 아니면 제약 산업까지 이제 조금 융복합화되는 이런 추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뭄이나 온도 이런 기후 변화에 강해지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도 탁월하게 고생산성 종자를 개발함으로써 뭐 안정적이고 충분한 이런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비만, 혈당 조절 등 뭐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종자의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하는 종자 산업으로 농식품 전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종자 산업이라고 이제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육종으로서 이제 작물의 유전적인 소질을 개량하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 개량된 우수한 품종의 종자를 순수하고 활력 높게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이렇게 생산된 종자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최첨단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자의 실제 소비자인 농민에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시아 종묘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정보들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정말 어떤 회사인지 궁금증이 하나둘씩 더 생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신용은 기자가 아시아 종묘에 직접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출발해 보시죠.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10년 넘게 국내 종자 시장을 지켜온 아시아 종묘.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한 육종 개발을 통해 현재까지 총 900여 개의 품종을 상품화했습니다. 이 가운데 68개 품종은 종자산업 분야의 특허격인 품종 보호권을 획득했습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3분의 1이 연구 인력이고 이 중 17%가 3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보유한 고급 인력입니다.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2년 새 잎이 빨간 배추를 비롯해 속이 노란 망고 수박, 탄저병 내성고추 등을 출시했고 KRX 기술평가에서 AA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항암물질과 혈당 강화물질이 기존 품종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기능성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고기능성 품종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라이코펜 함량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흑수 토마토, 자색 토마토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AGI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혈당 강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추보다 수십 배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종묘는 지난 2014년 창립 10년 만에 500만 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인도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13년과 2015년 베트남과 터키에 육종 농장과 현지 사무소를 잇따라 열고 해외 시장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외 36개국에 400여 개 품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매출이 60%, 해외 매출이 40%입니다. 해외는 인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 미국, 인도 거의 대부분 나가고 있고요. 우리 거래하는 업체만 해도 140여 개가 있습니다. 아시아종묘는 이를 통해 올해 영업이익을 지난해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육종 개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능성 채소 개발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아시아종묘. 꾸준한 연구 개발 투자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그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네, 신용훈 기자와 함께 아시아 종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품종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대표님. 새로운 품종은 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여름이 아주 더워지고 겨울이 아주 추워지고 이래서 이런데 적응이 가능한 품종들을 이제 찾아 나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강한 이렇게 아버지, 엄마를 찾아서 저희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교배를 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지 해가지고 여러 군데 적응성 시험을 거친 후에 이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지금 뭐 R&D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좀 자랑해 주실 만한 성과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밌는 게 2014년에 나온 점핑 고추. 네. 이 아이는 어떤 상품인지요? 점핑 고추는 매운맛도 있고 네. 또 역병에 강하고 네. 농가들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좀 편하게 지을 수 있고 네. 또 고춧가루 맛도 좋고 해서 앞으로 시장이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는 품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박도 설강 102 수박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일찍 재배를 해서 남들보다 출하를 빨리 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수박. 네. 특히 이제 저온기에 혹한기에도 수박이 재배가 돼서 빨리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품종. 또 도마도 역시 이제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가공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도마도. 그래서 도마도도 이제 국내에서 육성의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네. 오이도 이제 뭐 해맞이랄지 호동청장이랄지 이런 품종들을 개발을 해서 국민들이 쉽게 맛있게 오이를 먹을 수 있는. 또 이제 오이도 요즘은 이제 짧게 10cm 정도로 네. 육종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간식거리로 먹을 수 있는 오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제 양배추 종자입니다. 그렇죠, 양배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월동 양배추 하면 일본 것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저희 이제 윈스톰이라는 양배추가 육성이 되어서 이름이 멋있어요, 정말. 이제 그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품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종묘에서는 이제 25, 6년의 그 육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품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수출을 많이 해서 종자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철저하고 꼼꼼한 이런 연구 개발을 통해 나온 제품들인 만큼 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해외 수출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에 저희 수출 목표는 1,000만 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 법인을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코스닥의 이선 상장을 원하는 것도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네. 또 조그만 회사들 또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하기가 힘든 해외 회사들을 M&A해서 IMF 때는 저희 나라 종자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M&A를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해외에 있는 소형 회사들을 M&A해서 수출 시장을 넓혀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선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슷한 분야에 있는 뭐 다른 해외 기업과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방금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흥농종묘랑 중앙종묘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몬산토에 흡수 합병되면서 몬산토 코리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이제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몬산토와 부딪힐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다국적 기업의 몬산토와는 어떤 다른 경쟁력으로 아시아 종묘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집중과 선택이 종자 회사 경영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거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품종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영업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은 틈새 특수 희귀 품종들을 육성하고 또 기능성 품종들을 육종을 해서 그러한 품종들의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경쟁하기에 또 좋고 시장 진입에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그 남아프리카랄지 남미 또 북아프리카, 중동 이런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그 CIS 국가들 이런 곳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들을 지금 많이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영업을 통해서 현지에 잘 맞고 적응이 되고 안성맞춤인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그러한 시장에 진입하기가 저희로서는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도 앞으로는 그 저희가 그 탑다운 방식인 것보다는 그 현지의 사정을 잘 활용을 한 그 바텀업 방식의 영업을 통해서 시장 저변 확대를 좀 더 빨리 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죠. 몬산토 코리아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같은 종자산업 기업으로 코스닥에는 농우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시총이 한 3,500억 정도고 또 퍼가 100에서 200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이 농우바이오와도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아시아 종묘의 경쟁력 어떤 예.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품종들이 마구 쏟아지는 것들이 좀 차별화된 그 저희 회사의 육종 경력이고요. 네. 또 해외에 발빠르게 저희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주 이렇게 비행기로 출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현지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러한 지평을 좀 넓혀가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자주 주장하는 것이 남들이 팔고 있는 종자와 비슷한 것을 육종하는 것보다는 좀 거기에서 벗어난 틈새를 가지고 특수 희귀한 것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서 일반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영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엄선된 기업 대표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서 참 느끼는 게 이분들의 공통점이 몸소 발로 뛰시고 또 정말 젊은 마인드, 열린 사고를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탄탄하고 좋은 기업의 대표가 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성환 대표님 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작년에 그 기술성 평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성 평가 후에 6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조금 놓친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장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회계 법인들한테 그 이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의견이 지금 기술성 평가에서 가는 것보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 보완해서 코스닥에 이전 상장하면 훨씬 그 효과가 좋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지만 그런 걸 검토를 심각하게 저희가 해서 다시 이제 저희가 지금 기술성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전 상장 스케줄이 8월 중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8월에 이전 상장 준비 중이신데요.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을 대변해서 나온 역할이기 때문에 투자자 네. 입장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기업 공개하는 회사를 보면 투자금이 들어와서 어디에 쓰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채 감대를 쓰인다거나 뭐 어디 투자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향후 주가 움직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시아종묘 기업 공개로 회사에 들어온 자금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약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50억은 이제 R&D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데 쓸 계획이고요. 약 50억 정도는 이제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시장 지평을 넓히는 데 쓸 계획이고 네. 약 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코스닥 이전 상장하자마자 시작할 도시농업백화점 운영에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도시농업백화점이요.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도시농업팀이 서울시에 다 이제 구청까지 해서 생겼고 전국적으로 도시농사꾼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 필요한 모든 씨앗, 저희가 이제 3천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도구들, 또 아기자기한 그 원예 자재들, 비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성 그 채소들을 소포장해서 이렇게 홍보 판매를 대행하고 해서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안성맞춤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도시농업백화점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백화점을 개설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 뭐 가족끼리 주말 농장 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고 네. 취미 생활로 또 내 가족이 먹을 먹거리를 내 손으로 직접 더 안전하게 기르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저는 진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 실제로 고흥에 내려가셨거든요. 재작년에. 서울 생활 마치시고 네. 텃밭을 하고 계신데 너무 손이 많이 가신다는 거죠. 네. 두 어른들이 하시기에는. 네. 정말 쉽게 자라고 따고 또 딸 수 있으면서도 네, 그 가격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자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벌써 이렇게 주변 사례가 좀 있나요? 많이 계세요, 요즘. 네. 저희가 이제 단호박 시장이 과거에는 이게 거의 100% 일본산 종자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시장을 이렇게 많이 한국산 품종으로 저희가 만든 품종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미니 단호박이라고 약 400~500g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재배 농가가 늘어나는 것보다 소비가 더 늘어나서 그렇게 홍수출하가 안 되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거나 또 힘이 딸리거나 이런 분들이 재배하면 아주 좋을 것이 미니 단호박입니다. 제가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아시아 종묘는 좀 보통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 중에 이거 보통 보는 게 수익성하고 성장성이거든요. 근데 보통 기업들이 이제 농업 기업들은 뭐 수익성은 어느 정도 매출은 일어나면 그 네. 이상 성장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결여가 되게 힘들다라고 판단이 많이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연구 개발을 되게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뭐 이름도 재밌게 지으시면서 소비자한테도 하고 해외 진출도 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다방면을 해서 네.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25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네. 중에 이제 100억 정도가 이제 수출이고요. 영업이익은 28억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자 회사는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흥하는데 15년, 망하는데 15년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매출과 순이익이 급격히 이제 상승하는 것이 종자 회사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6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이제 피크 타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영업 매출도 급상승하겠지만 순이익도 이제는 많이 나올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클럽 공식 질문입니다. 대표님이 그리고 있는 아시아 종묘의 미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세계에 여러 나라에 또 이렇게 종자 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 종자 수출을 늘려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실 네. 저희 회사에는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20 내지 30%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새로 뽑아서 이렇게 4, 5년이 지나야만 그분들이 일의 그 특성을 알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해외에 법인에 나갈 인원들을 미리 이제 교육해서 데려가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전 세계의 법인이 이제 조금씩 준비되면서 그쪽에 이제 채소 대학을 운영을 해서 어떻게 채소를 기르고 어떻게 채소를 먹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도시농업백화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해외에도 종자법인뿐만 아니라 그쪽 현지 도시농사꾼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의 건강한 이념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세계인의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경영 이념 갖고 계시잖아요. 네. 대표님의 그 이념들 앞으로 더 멀리, 더 높게 펼쳐 가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오늘 많이 해결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성화 팀장님, 박선호 대표님, 그리고 류경호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넥스 IR 클럽 오늘은 종자 전문 기업 아시아 종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기업을 모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